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위시스 목공TV입니다. 오늘도 엑시움 CNC를 가지고 또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은 이런 사각각재를 이렇게 원으로 라운드가 되는 요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를 해볼 거고요. 네. 사실 요거는 그 도면 그리는 게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글씨를 파는 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도면 그리는 거는 너무 쉬웠는데 오늘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면 그리는 거 다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V커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면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쉬우니까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파일 생성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작업 형식에서 여기 단일 양측면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로 하셔야 되고요. 작업 크기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부재 길이가 한 400mm 정도 돼요. 그런데 맨 끝에 그 축에 물리는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저는 350mm로 잡을 거고요. 지름은 제가 각재가 45각재이기 때문에 45mm로 입력을 할 거고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Z축의 제로 위치는 실린더 서페이스 요 위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린더 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 우리 라운딩으로 깎을 때 사각형에 있는 각재를 동그랗게 깎을 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좀 안전해요. 그리고 XY 기준점은 저는 좌측 하단으로 놨는데요. 실제로 가공을 할 때는 좌측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중간에는 클릭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 좌측 하단으로 놓을 거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고 Y축을 따라서 가공할 수도 있는데 저는 Y축으로 좀 길게 부재를 놨기 때문에 Y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도구에 들어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랩핑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라운딩 툴 패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 첫 번째 거, 아니면 얘가 뭐 버전에 따라서 맨 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 글씨 잘 보시고 요걸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라운딩 만드는 거다 라는 내용이고, 뭐 요것도 뭐 그냥 뭐 영어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운딩으로 할 때 센터, 그 실린더의 센터 쪽으로 하는 게 좀 많이 안전한 선택이다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린더 그 가운데 쪽을 축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블랭크 사이즈 앤 쉐이프, 요거는 요 사이즈는 얼마냐, 그리고 요거 그 모양이 어떻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거니까 지금은 사각 각재잖아요. 각재 45mm짜리 각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깎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깎을 거냐, 이렇게 깎을 거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맞겠죠. 이 사각형에 이렇게 외곽 부분을 다 까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요거는 뭐 오차를 얼마나 줄 거냐인데 요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툴을 선택을 하면 그 스텝 오버하고 스텝 다운 뭔지 아시죠? 이제 요거는 뭐 알아서 정해준다, 세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구를 그러면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공구를 6mm짜리 엔드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편하신 대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라운딩 툴 패스라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하시면 공구 경로에 가서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이름 있던 라운딩 툴 패스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요거를 공구 경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깎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깎이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요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먼저 날리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각형의 각재를 라운드를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좀 펼쳐 보시면 이렇게 이게 펼쳐진 상태예요. 요거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감아져 있는 상태고, 자, 펼쳐서 봤을 때 요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그러면 2DB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다 텍스트를 제가 좀 입력을 할 거고요. 텍스트는 뭐 요거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요거는 벡터 박스 내에 텍스트 그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박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내에다가 텍스트를 그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시스 그리고 액션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글씨를 새길 거고요. 요거는 저는 옆으로 눕혀서 좀 긴 쪽으로 이렇게 길게 글씨가 써줄 수 있도록 한번 바꿀게요. 여기 선택 대상 회전해서 90도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요 텍스트도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켓 공구 경로를 클릭을 하시고, 가공 깊이는 저는 2mm만 팔 거고요. 공구는 저는 엔드밀 3mm. 이거는 뭐 엔드밀로 하셔도 되고 다른 거 볼로우즈로 하셔도 되고 뭐 V비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우선 엔드밀로 이렇게 할 거고요. 다른 거는 뭐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계산 해보시면 이렇게 깎일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판으로 돼 있을 경우에 이렇게 파인다는 거고, 얘를 말아보면 이제 이렇게 파이는 거죠.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아서 드린데, 자, 위시스 그리고 이렇게 엑시옴 이렇게 파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거부터 저장은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포스트 프로세서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거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엑시옴 HHC CNC로 하셨는데 이제 사축일 경우에 3D로 할 경우에는 엑시옴 HHC CNC 포스 사축 숫자 4 TH 네,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로 하셔서 공구 경로 저장. 저는 여기에다가 라운드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 경로 저장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말고 이제 포켓 이 부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프로세서는 엑시옴 HH CNC 포스 이걸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공구 경로는 포켓, 네, 포켓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구 경로가 다 저장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바로 가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도면을 그리고 가공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사각각지를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과 글씨 쓰는 작업, 네. 딱 여기까지고요. 라운드로 왜 만드냐라는 거는 우리가 그 CNC 사축으로 가공을 할 때 어떤 도면이든 간에 우선 라운드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네. 각재를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고 라운드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라운드 방식을 한번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본 거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글씨 작업까지 이번에 해본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시스 엑시옴이라고 글씨를 팠는데 요거는 엔드밀 비트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다른 모양의 비트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비트를 바꾸면은 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우리 그 2D 작업하실 때 보시면 네. 엔드밀 비트로 파면 이렇게 파인 부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이고요. 그렇죠. V 비트로 파이면 이렇게 파이고, 네. 뭐 볼로우즈 비트로 파면 이렇게 파이잖아요. 네. 그 평면 비트 2D 작업할 때와 똑같습니다. 네. 작업하는 거는. 네. 그래서 뭐 V 비트로 판다거나 볼로우즈로 판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의 비트로 파게 되면, 가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죠. 네. 저희가 요 원형의 기둥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팠는데, 사실 요거는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사선으로도 팔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도면 그릴 때 설명드렸지만 그 텍스트를 우리가 글씨를 썼으니까 그 네. 글씨를 옆으로 놓을 거냐 위로 놓을 거냐 아니면 대각선으로 놓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파이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단순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표현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아, 이게 목선반으로 이렇게 원형을 깎는 거는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목선반으로 일정하게 깎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고수들은 가능하시겠죠. 네. 또는 비싼 기계는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원형 봉을 만들면서 거기에 입체적인 글씨나 뭐 문양까지도 새길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네, 엔드밀을 써서 저는 처음에 원형을 만들었는데 비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시간도 굉장히 좀 단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글씨들을 새겼지만 여기에 문양이나 뭐 패턴이나 혹은 뭐 꽈배기 모양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지금 도면을 그릴 때 기존의 그 프로그램 안에 네.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렸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쪽에 얘는 지금 글씨를 쓴 거고요. 뭐 선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계속 파낸다든지 네. 우리 예를 들면 뭐 스크류와 같이 네. 뭐 그런 식으로 파낸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엑시옴 CNC의 또 다른 활용법, 4축 3D 가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엑시옴 CNC와 함께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활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